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1강 등 마름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등 마름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능형근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대능형근, 소능형근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팩토랄리스 흉근 얘기할 때 그것도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었죠. 메이저, 마이너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지 단어를 암기하는데 좀 편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가 작은 섬유 얘기하는 거고 메이저가 큰 섬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흉근, 소흉근 얘기할 때 팩토럴리스 메이저, 팩토럴리스 마이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능형근도 마찬가지. 롬보이드 메이저가 대능형근, 롬보이드 마이너가 소능형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다음 이제 기시정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시정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부터 볼게요. 큰 등마름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돌기가 뭐죠? 가시돌기가 척추를 보면은 횡돌기가 있고 극돌기가 있고, 가시돌기라고 하는 거는 신용어인데 극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볼록 튀어나오는 요 부분. 자, 그래서 가시돌기, 극돌기 T2부터 T5, 그러니까 흉추 2번부터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흉추 맞나요? 흉추 1, 2번부터 5번까지 1, 2, 3, 4, 5 맞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2번부터 5번까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지를 보면 어깨뼈 내치견 가시돌기에서 하각 이렇게 돼 있죠. 내치견에서 가시돌기. 자, 정정하겠습니다. 가시돌기가 아니죠. 어깨뼈 가시죠. 어깨뼈 가시. 어깨뼈 가시에서 이렇게 내치견까지 붙어 있다. 내치견 하각까지 붙어 있다. 근데 하각까지 전부 다 붙어 있지는 않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T5 선에서 이어지는 지점까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정확하게 촉진할 필요는 없는 근육이니까. 그리고 마이너, 작은 등마름근 보면 가시돌기 C7 뭐예요? 설비컬. 그래서 경추 7번 얘기하는 거죠. 경추 7번부터 그림 넘어왔어요. 경추 7번부터 하나만 넘어가. T1, 흉추 1번. 그래서 두 개만 붙어 있죠. 그래서 소능형근 더 작은 섬유다. 정지점이 어깨뼈 내치견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가시 돌기 아니고 어깨뼈 가시입니다. 어깨뼈 가시. 가시. 이게 견갑극이죠. 부용어로. 자, 견갑극에서 상각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각 끝까지 다 덮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을 보면 우리가 요 지금 어깨뼈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능형근의 작용이 어떤 근육이랑 공통점을 갖고 있죠? 중부승모근이랑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리트랙션. 척추에 붙어 있고 척추에서 견갑골로 뻗어나가니까 견갑골을 접는 역할을 한다. 견갑골을 결국에는 척추뼈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리트랙션은 후인을 얘기하는 거고 뒤로 접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어덕션, AD죠, AD. 어덕션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중부승모근 얘기했었으니까 오히려 반대가 있어, 반대. 중부승모근 뿐만 아니라 승모근 자체는 공통작용이 뭐예요? 상방회전이죠, 업워드 로테이션. 근데 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입니다. 볼게요. 다운워드 로테이션. 해방은 또 그림 공부잖아요, 그림 공부.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자, 섬에 보세요. 섬의 방향이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은 견갑골을 이렇게 당긴다기보다 이렇게 당겨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방 회전한다. 승모근이랑은, 중부승모근이랑은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견갑골의 중요한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정자 역할을 한다. 스테빌라이저 얘기하는 거죠. 스테빌라이저. 맞나요? L이 하나죠, 하나. 어쨌든 간에 견갑골의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 마름근이 어깨뼈 안정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상방회전, 하방회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화, 정적 안정화에 무조건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체형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어깨 정렬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능형근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죠.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근육이고. 자, 발현되는 문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안정성이 깨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깨뼈의 불안정성인데, 불안정성이 뭘로 나타나요? 윙드 스카플라, 윙잉 스카플라로 나타나죠. 윙잉 스카플라가 하각뿐만 아니라 뭐 내치견이 뜨는 문제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윙드 스카플라, 윙잉 스카플라라고 얘기합니다. 익상 견갑이죠. 제가 그 견갑 상완 리듬 제 유튜브 콘텐츠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승모근 편에서도 같은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A, B, C, D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D는 정상이었고
나머지 A, B, C가 익상 견갑의 각기 다른 케이스다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근육 하나하나 가지고 뭔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능형근 문제다, 이건 승모근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깨뼈가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동쪽이든 정쪽이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근육들의 보상작용이 일어났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뭐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풀로 휴머럴 리듬이죠. 견갑 상완 리듬. 우리가 팔 180도 올릴 때 상완골이 120도, 60도 해가지고 2대1의 비율로 움직인다. 근데 이거 제가 스카풀로 휴머럴 리듬, 견갑 상완 리듬 소개시켜 드릴 때 처음부터 이 비율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상완골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가 특정 수준 70도 이상으로 가면서 견갑골이 더 많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2대1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상완골이 먼저 움직였다가 견갑골이 점점 어깨뼈가 점점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근력 검사 MMT를 하는데 각계 근육별로 작용을 이용해서 MMT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좀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도수근력 검사를 하면은 단일 근육으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 MMT 하면은 수평 내전시킬 거 아니에요. 팔꿈치를 구부리든 모아서 하든. 근데 모아서 하면은 대흉근만 작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상완골에 붙어있는 어떤 근육들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상완골 내회전시키는 견갑, 하근 이런 애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수근력 검사를 가지고 100% 이 기능만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단서를 찾아서 점점 좁혀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분명히 오류가 생길 겁니다. A가 팔꿈치 구부려서 하는 방법, 그리고 B가 팔 펴서 하는 방법인데 얘는 상완골 내회전 상태에서 하는 거죠. 상완골이 내회전돼 있는 상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하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유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MMT는 A번입니다. 왜냐면 B번으로 할 경우에는 후면 삼각근이나 소원근, 대원근 이런 친구들이 같이 협응을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단일 골격근으로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반대로 A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구부려 놨기 때문에 견관절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견갑골의 움직임으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A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도수근력 검사에서 꼭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얀다의 머슬 크로스 신드롬 이런 거나 헨리 오틸 스캔달의 5가지 체형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크니스, 뭐 타이트니스 이런 거를 접하게 되죠. 뭐 어디가 늘어져 있으면 어디가 짧아져 있다. 근데 요 개념에서 짧아져 있던, 늘어져 있던 근육은 정상 길이가 아니면 무조건 힘은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MMT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MMT 해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MMT 했는데 힘을 못 써. 예를 들어서 좌측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오른쪽 능형근을, 우리가 지금 능형근 하는 거니까 능형근 만져보고 왼쪽 능형근 만져봤는데 비대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육의 톤은 다운되어 있어. 약세가 되어 있어. 이러면 이거 풀면 되나요? 풀면 안 되죠. 풀거나 스트레칭 하면은 안 그래도 늘어져서 약해져 있는 애들이 풀면서 더 약해질 거 아니야. 풀 때는 시원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근육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되면 마사지만 해줘도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강화시켜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육의 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늘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릴리즈는 필요해요. 릴리즈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스트레칭은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과활성화에 따른 억제와 이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타이트해서 힘을 못 쓸 때에 대한 케어 방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공을 대고 있고, 이거 중부 승모근 때도 똑같은 표현 드렸어요. 능형근의 구조가 승모근에 덮여 있죠. 승모근보다 더 심부에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모근을 걷어내고 능형근만 케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억제 기법이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기시정지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을 이용해서 초능형근인지 대능형근인지 확인해서 해당 부위에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된 지점에
릴리즈를 해줘서 섬유의 정렬을 바르게 맞춘다. 억제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타이트네스 해진 게 맞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칭 하는 기법까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겠지만 견갑골 리트랙션 하는 기능이니까 프로트랙션, 전인할 때 스트레칭 되겠죠.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잡고서 뒤로 매달리면 늘어나겠죠. 자, 이제 반대의 상황이야. MMT를 해봤는데 정상 기능을 못해서 봤더니 약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육의 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척추와 견갑골의 사이가 가까워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겠죠. 약해져 있고 늘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척추와 견갑골 내치견을 붙여주는 근육이니까 타이트네스 해주면 점점 가까워져 있을 거고, 정적 체형 평가를 해봤을 때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 늘어져서 제 기능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더 가깝겠죠. 그럴 경우에는 활성화를 먼저 시켜주자. 운동시켜줘서 강화시켜줘야 된다. 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레이즈 기법이 있는데 상완골 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견갑골을 움직이기 위한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능형근 하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YWT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MMT랑 동일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가 가장 능형근 활성화 운동에 적합하겠죠. 왜? 일단 Y랑 A는 아닌 것 같잖아요. 방향이 아니잖아. 자, T랑 W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T는 제가 후면 삼각근이나 원근들이 같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근이 우세하게 작용하면 순수하게 내가 거길 타겟팅해서 활성화시키기가 좋다 나쁘다? 당연히 나쁘겠죠. W 레이즈를 시키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팔을 펴고 하고 있죠. 이러면 운동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 후면 삼각근이 왠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소원근, 대원근에 이런 데 힘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밴드를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견관절의 움직임, 상완골과 견갑골의 이런 움직임은 최대한 억제하고 견갑골의 순수한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안 움직일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월슬라이드죠. 월슬라이드는 능형근 운동인가요? 아니죠. 요거는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능형근이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티드 로우를 보고 있습니다. 롱풀이라고도 하고, 얘를 능형근 운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광배 운동, 승모근 운동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능형근 정상화를 통해서 통합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로우 운동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제가 중부 승모근 편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페이스풀이죠. 페이스풀 어디 운동이에요? 후면 삼각근 운동. 후면 삼각근 운동인데 얘도 마찬가지. 팔꿈치 구부리면서 당겨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덜 당기면, 수평 외전을 덜 시키면 견갑골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일어나요? 덜 일어나요? 덜 일어나죠. 이렇게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리트랙션은 견갑골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완골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견갑골의 움직임은 많아지고, 상완골의 움직임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당연히 견갑골의 움직임도 적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형근이나 중부승모근 운동을 같이 시키고 싶어서 페이스풀 할 수 있죠. 통합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운동에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 의도가 명확해야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풀 시키는데 전면 삼각근 운동 시킬 거야. 이거는 의도에 어긋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역학적으로 방향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내 회원이, 내 고객이 능형근이 약한데 여러 가지 운동을 시키다가 이 기능도 필요할 것 같아서 페이스풀 시키면서 견갑골의 리트랙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큐잉을 했다 하면은 이 운동은 그 회원이나 고객한테 맞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했는데 능형근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계속 릴레이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 12강에는 배가로근과 배고등근, 이거 뭔가요? 복횡근, 배고등근 뭐예요? 복직근, 그죠?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